지금 60대 이상 고령층의 빚 부담이 완전히 위험수위라고 해요. 위험수위. 그도 그럴 것이 60대 이상 고령자 이러면 베이비 부머 세대들 있잖아요. 1955년생부터 시작해서 1963년생까지요. 여기는 한 해 전체 인구가 100만이 넘는 것도 수두룩합니다. 요즘 뭐 한 해 한 나이 그 나이대가 보면 뭐 35만 아니 39만 40만 지금 태어나는 인구가 그렇잖아요. 그 정도로 줄어드는데 60대 이상 고령층 굉장히 많아요. 이들은 산업화를 이끌었지만 사실 노후 준비를 못했어요. 그래서 은퇴를 하고도 본인들이 일을 해야 돼. 그런데 일자리가 없잖아. 일자리가 있으면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결국 이들은요 빚을 내서 빚으로 연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. 이들이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? 엄청납니다. 212.6%예요. 212.6%. 와. 그러니까 100만 원 벌면요 212만 6천 원을 쓴다는 겁니다. 212만 6천 원. 그러면 그야말로 빚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. 빚으로. 40대는요 182.2%예요. 그러니까 100만 원 벌면 182만 2천 원을 쓴다는 거고요. 50대는 164.4%예요.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100만 원을 벌면 164만 4천 원을 쓴다는 거예요. 물론 여기도 어렵습니다. 40대, 50대도 어렵지만 60대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. 문제는요. 40대나 50대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100만 원 벌지만 뭐 더 벌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. 돈을 벌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지금 60대는요. 일자리가 없어요. 정부가 일자리 많이 늘어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. 지금 일자리라는 게. 형편없는 일자리입니다. 노인 알바. 하루에 2 내지 3시간, 2시간 내지 3시간 일하고요. 일주일에 한 2, 3일 그렇게 일하면서 한 달에 27만 원 받는 알바예요. 그게 일자리가 늘었다는 거예요. 뭐 40만 개 늘었다, 50만 개 늘었다는 게 그 일자리입니다. 실질적으로 고령층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게 위험한 게요. 위험한 게 벌을 능력이 그만큼 있으면 좋은데 벌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빚을 진다고 하니까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 이들이 이렇게 빚을 질 수밖에 없을까? 이거는요.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? 문화도 하나의 일조를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60대 고령층들 진짜 열심히 살았던 세대들 아닙니까? 근면 성실을 기본으로 해서 진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몸에 뱄어. 40대, 50대보다도 더 몸에 밴 거예요. 그래서 회사에서 잘려서 나오면요. 가만히 있지를 못해. 뭔가를 해야 돼. 저는 이게 오히려 60대를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. 왜냐고요? 자영업에 뛰어들거든요. 자영업에 뛰어드는 만큼 그만큼 어려운데 자영업에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서 또 불나방처럼 폐업을 한다는 사실이에요. 그러면 그동안 벌었던 아파트 한 채 남은 아파트까지 다 날리는 그런 결과를 실제로 초래하거든요. 실제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. 60대 미만 자영업자가 53만 명 정도 2012년에서 2019년 사이에 감소했어요. 7년 사이에. 그런데 60대는요. 35만 명이나 늘었습니다. 35만 명이나. 그러니 새로 자영업에 뛰어들어서 폐업하고 망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. 부지기수. 예.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. 이렇게 자영업을 해서 망하니까요. 은행에 대한 부담은 얼마나 크겠습니까?
대출은 많이 받았다. 이게 대출 받는 게 1금융권 받고 2금융권 받고 심지어는요 대부업에서까지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을 정도예요. 실제 60대 이상 더 이상 빚을 내기 어렵다. 이런 취약차주라가 있습니다. 취약차주. 60대만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. 60대만. 예.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면 16만 2천 명이 취약차주예요.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빚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. 2012년에 8만 3천 명이었거든요. 거기에 대비하면 2배 늘었습니다. 2배. 예, 증가율이 105%예요. 인구 증가율은 40%거든요. 이거 훌쩍 넘습니다. 또 통계에서 이야기할 때 아니 사람이 많이 증가했으니까 빚도 그만큼 많이 증가하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인구 증가율은 40%인데 60대 이상 인구 증가율이 말입니다. 그런데 빚은 105%나 증가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. 물론 다른 계층에서도 안 늘어난다. 그건 아닙니다. 30대는 22만 명이 줄었습니다. 40대도 줄고요. 예, 9만 3천 명으로 줄고요. 50대는 3천 명으로 줄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요. 정부 정책을 참 잘해야 된다.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지금 금리 자체가 1.25%잖아요. 기준금리가. 기준금리를 자꾸 낮춘다. 이제 1%까지 낮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. 또 정부도 보면 금융 지원을 통해서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어떤 뭐라 그래요? 생활 회복을 노리고 있지만 사실 고령층은 버는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빚 부담만 늘어나게 된단 말입니다. 그렇다 그러면 계속 금융 지원을 해서 이들에게 빚을 더 늘릴 것인가? 이거 고민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. 제가 생각해서는요. 일자리 늘려야 합니다. 일자리 창출, 경기 회복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. 일자리를 늘려서 60대 이상 고령자들을 그죠? 다 품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. 실제 가계대출 총액에서도 60대 이상의 총액이 굉장히 많습니다. 268조 4천억 원이에요. 2017년 대비해서 9.9%나 늘어났습니다. 그러니까 60대 이상 고령자는 지금 계속 빚더미에 살고 있고 이 빚더미가 쉽게 해결될 조짐이 안 보인다. 이런 얘기잖아요.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어려운 계층이요. 가장 어려운 계층이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저는 60대 고령자라든가 60대 이상 고령자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지역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에요. 이게 세 가지가 다 겹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지역 경제인데 고령자고 자영업을 하고 있다. 폭망이죠. 실제로 다 망했습니다. 실제로. 지금도 망하고 있고요. 많은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버티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빚으로 버티다가는 결국은 있는 거 없는 거 퇴직금까지 다 날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모양새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.